자,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꽤 유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S2 이제 관계 2를 전극에다 이제 입혀 놓은 다음에 차지 트랜스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런 거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PS2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이제 흐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물이 분해되어 나온 전자가 일련의 전자전달 과정을 거쳐서 이 G스킴 중간에 이제 전극으로 직접 이동을 하거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 근데 G스킴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전자가 취득이 되느냐, 뭐 QA가 될 수도 있고요, QB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연구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인가한 그 전압에 따라서 이제 포토 에노딕 패스웨이도 있지만은 또 포토 캐소딕 패스웨이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전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오히려 이제 포토 시스템 2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윈 라이스너 이 교수는 아주 젊은 교수인데 캠브리지 대학 에 있습니다. 화학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Nature Chemical Biology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그룹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한번 논문도 한번 보면은 뭐 여러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룹부터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2를 이용해서 이것을 포토 카탈리틱 유니트로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극을 쓰는 거죠. 대개 전극은 ITO 전극을 씁니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ITO 전극만 썼어요.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도 ITO 전극을 많이 씁니다. 인디움 티녹사이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잭스에 나와 있는 건 나는 건데 이때는 저기 어떤 미디에이터를 사용해서 비드에너지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전류는 전부 다 포토 에노딕 커런트입니다. 그죠? 에노딕 커런트예요. 그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턴오버 프리퀀시라고 해서 1초당, 그죠? 매 초당, 그리고 PS2 하나당 산소가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몰 대 몰이니까 PS2 하나당 산소가 3.2가 나온다. 1초에 뭐 이런 거 계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쪼여준 빛 인텐시티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제 PS2의 우리가 개수를 알면 돼요. 뭐 계산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찍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온 또 잭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저널에 나온 또 논문인데요. 이때는 결과 훨씬 좋았죠. 그죠? 10.9 개의 산소가 PS2 하나당 나온다. 이제 이건데 뭐 이걸 나중에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빛을 썼냐면요. 이렇게 모노크로매틱 라이트, 그러니까 붉은 빛만 이제 PS2가 흡수하기 딱 좋은 그 빛만 사용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기 캐스 쪽에 하이드로지네이즈를 이제 입혀가지고서 이제 수소가 생산되도록 하게 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특이하게도 이제 이 그룹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인버스 오팔 구조라고 해서 좀 이따 이제 보내드리겠지만은 인디움 티녹사이드 그냥 판판한 그 저 나노 저 뭡니까 전극을 쓴 것이 아니고 인디움 티녹사이드가 이 저 유리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무진장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매끄럽게 보입니다. 표면적이 별로 없죠. 그래서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특이한 방법을 이제 썼습니다. 계속 이 방법을 써서 이제 실험을 해요. 표면적이 무진장 넓어집니다. 한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요걸부터 한번 보시죠. 인버스 오팔 구조라고 해서 어, 이게 이제 ITO를 그냥 ITO 클래스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ITO 요게 이제 나온 게 요게 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뭐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ITO 파티클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어떤 표면 위에 폴리스타이렌하고 ITO 나노 입자를 잘 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매개체로 여기 미디엄으로서 메탄올과 물을 6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요. 이 표면에 이제 잘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제 ITO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또 폴리스타이렌 입자를 이거는 마이크로미터 정도 입자가 되는데요. ITO는 나노미터 사이즈가 되니까 폴리스타이렌이 훨씬 크죠. ITO는 전기를 통하고 폴리스타이렌은 뭐 당연히 전기를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표면에 이거 입혀요. 입힌 다음에 이걸 이제 솔벤트를 이거를 전부 다가 기화를 시켜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런 폴리스타이렌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사이사이를 ITO 나노 입자가 다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ITO는 인디움 티녹사이드니까 이거는 무기물이죠. 이거는 온도를 올려도 이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폴리스타이렌은 이건 유기물이에요. 스타이렌이 폴리머라이즈가 되면은 폴리스타이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은 이 폴리스타이렌이 다 이제 산소랑 반응해서 다 타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빈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버스 오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합니다. 오팔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다는 거고, 이게 비었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오팔 구조라고 이렇게 하여간 멋있는 이름을 이제 붙여놨어요. 그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것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 여기 이제 단면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폴리스타이렌이 타서 다 빠져나간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이거는 위에서 본 거고요. 이것을 좀 더 이거를 10배 확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일정한 구멍이 보이는데 이것이 ITO가 있다가 타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폴리스타이렌이 타서 빠져나간 거고요. 이런 입자들은 전부 다가 ITO 나노 입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질을 입힐 수도 있고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입힐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인버스 오팔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PS2도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연구의 특징은 뭐냐? 이제 PS2 가지고서 이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뭐 다른 처리 같은 거 안 하고 PS2를 이제 분리해서 이거를 여기 전극에다가 입힌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까지 PS2를 이용하면 포토 에노드 커런트가 흐른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인과 전압에 따라서 포토 캐서디 커런트도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셋업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3전극계 이제 를 이용했고요. 워킹 일렉트로드 여기 이것을 여기다가 ITO 나노 입자를 워킹 일렉트로드 표면에 아마 물론 컨덕트가 되겠죠. 이 표면에 ITO 입자를 이렇게 이제 인버스 오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PS2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ITO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 이제 입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레퍼런스 전극에 대해서 워킹 일렉트로드의 전압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패스웨이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뭐 매개체도 쓰고 또는 이니히비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요 뭐죠? 이저 PS2와 전극 사이에 전자전달 매개체로서 이렇게 카본 60, C60라는 요 물질 이게 이제 전자를 아주 잘 봤거든요. 이게 그죠? 전자를 잘 봤습니다. 이 물질을 또 써서 실험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표면에 얇게 입혀서 그래서 이것을 이 자체가 이제 프로테인이니까 프로테인 필름
포토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이렇게 PFPC 이런 또 명칭을 이제 붙였습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이거는 금방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그림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제 X축은 인과 전압입니다. 인과 전압. Y축은 전류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뭐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에 대해서 실험하고 이거 별 효과가 없죠. 이건 뭐 논외입니다. 논외. 그리고 클로로필만 분리해서 클로로필 A만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굳이 여기서 뭐 디스커션 할 대상은 아니고요. 또 리액션 센터만 이렇게 분리해서 왔고요. 또 안테나 컴플렉스만 분리해서 이렇게 또 오렌지색 했고 PS2만 분리해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PS2를 어디서 분리했느냐, 두 군데서 분리한 거를 썼어요. 스피네치, 그러니까 시금치에서 분리한 것과 미생물인데 서모코코스 엘롱가토스라고 이 광합성하는 미생물이 됩니다. 여기에서 분리한 PS2를 썼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똑같은 PS2로 할지라도 시금치에서 분리해서 쓴 것보다는 이렇게 미생물에서 분리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정하고 효과가 좋다. 이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인과전압이 높으면은 요 전류가 말이죠.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빛을 쬐어주면 팍 높이 뗐다가 감소하고 다시 빛을 꺼주면은 전류가 이제 거의 안 흐르죠. 이렇게 이제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잘 흘러요. 이제 인과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 크기가 좀 높죠. 그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인과전압을 한번 쭉 낮춰 보도록 합니다. 쭉 낮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포토 커런트가 낮아져요. 모든 경우에. 그러다가 인과전압이 한 0.2 내지 0.3V가 되면은 이제 거의 없어요. 이게 여기 뭐 포토 에노드 커런트 흐르는 게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다가 더 낮춰봐요. 뭐 한 0.2V 이하, 0.1V 이렇게 낮추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쭉 포토 커런트가 여기서 빛을 쬐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좀 흐르다가 딱 커런트가 흐르다가 빛을 딱 쬐어주면 오히려 이게 커런트가 위로 흘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토 에노드 커런트인데 오히려 밑으로 흐릅니다. 밑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이건 더 크죠. PS2 시금치에서 나오는 포토 카토디크 커런트는 더 큽니다. 이건 뭐 더 커요. 클로로필 A는 더 크고 또 베타카로티노이드는 훨씬 큽니다. 뭐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화 전류뿐만 아니고 포토 캐소디 커런트, 즉 광환원 전류도 흐르더라. 똑같은 PS2를 사용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죠? 그 원인을 여기서 이제 추구한 것입니다. 그죠? 뭐 이건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포토 에너지 커런트가 흐르는 패스웨이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냐? 요게 이제 리액션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로 포토 시스템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양쪽에는 이제 클로로필 A 이런 물질, 여기 안테나 컴플렉스가 있죠. 안테나 컴플렉스는 여기 클로로필 A 이걸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빛이 요 안테나 컴플렉스에서 일단 다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리액션 센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리액션 센터에서 빛이 이제 뭡니까? 여기 있는 리액션 센터에 있는 클로로필을 여기시켜서 여기 전자가 여기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것이 일련의 전자전달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죠? PS1으로도 가고 나중에 NADPH로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보세요. 전자가 엑사이트 되고 그때 이제 여기 P680이 산화력을 가져서 이제 물까지도 산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엑사이트 돼서 이게 이 전자가 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빈자리를 물이 산화돼서 나온 전자가 채운다. 뭐 이렇게 그죠? 그 전자는 타이로시나라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이렇게 P680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레벨로 이동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저 전자가 처음에는 퀴어 피틴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QA로 갑니다. 그 다음에 QB 가고 QB가 해서 이제 뭔가 플라스 퀴논 그리고 사이토크롬 컴플렉스 등등등등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PS2만 이게 이제 딱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QB에서 딱 멈추는 거죠. 그죠? 그래서 QB에서 전자가 직접 전극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아니면 QA에서도 전달될 수가 있다. 그죠? 이 두 가지 패스가 가능하잖아요. 아니면은 QA에서 이게 이제 용액 중에 녹아 있는 C60라는 요 물질을 통해서 전극으로 이동이 된다.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전류는 포토 에노딕 커런트예요. 왜냐하면 전극의 전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포토 캐소딕 커런트도 이제 흐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 잘 보세요. 어, 이 전자가 오히려 전극으로부터 요 PS2에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ITO에서 우리가 이제 ITO 전압을 좀 낮추게 되면은 전자가 ITO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PS2로. 그죠? 이게 전체가 PS2예요. 근데 먼저 어디로 직접 여기 저 리액션 센터로 이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리액션 센터로 이동하면은 뭐 포토 에너지 커런트밖에 더 흐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는 포토 캐서딕 커런트도 흐르기 때문에 그 패스웨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ITO에서부터 클로로필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전달이 돼요. 이때 이제 빛이 계속 쪼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전자가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은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여기 플로렌 이렇게 전자 수용체 분자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전자를 잘 받으니까 전자를 받아서 이게 어디로 전자가 전달되냐면은 이게 다시 전극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용액 중에 녹아 있는 산소, 그죠? 산소가 있을 경우 산소로 전달됩니다. 그죠?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수용액이니까 뭐 물로 되거나 아니면은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로 됩니다. 아니면은 이 중간에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고 수명이 짧지만은 이렇게 산소에 직접 전자 하나가 전달이 돼서 수퍼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PS2를 사용해서 빛을 쪼여줘서 빛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킬 때 인가된 전압에 따라서 포토 에노딕 커런트도 흐르지만은 포토 캐소딕 커런트도 흐른다. 이제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보여 이제 드린 겁니다. 그죠?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 이 그림은 얘가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포토 커런트 덴시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뭐에 따라서 했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파장이 아니고 그쵸 여기 파장에 따른 요 포토 커런트를 재는 겁니다. 파장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특별한 파장만 딱 선택해서 그 파장 효과를 본 것입니다. 근데 뭐 여기 이제 커브가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어 ITO는 어떤가 여기 약간 회색 있죠, 회색.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은 올라갈 때는 빛을 쪼여준 거고 내려올 때는 이제 내려갈 때는 빛을 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ITO에 그냥 클로로필 A만 입힌 것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파장이 쪼여준 파장이 좀 UV에 가까울 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포토 커런트가 흘러요. 포토 에너지 커런트가. 그리고 여기 까만색이 있어요. 까만색 여기 있죠. 까만색은 ITO에다가 스피네치에서 분리한 PS2를 입힌 경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가장 큰데 이것은 ITO에 그죠? 서머 뭐죠? 서머코쿠스 일론가투스라는 이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부터 분리한 PS2를 입힌 경우와 이렇게 살 제일 크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저기 이제 클로로필 AL 직접 찍은 거 그리고 스피네치에서 분리한 PS2의 스펙트럼 그리고 서머코쿠스 일론과투스에서 분리한 PS2를 찍은 것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다 비슷하죠.
이쪽 UV 근처에서 크게 흡수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제 저외선 근처에서 또 피크가 크게 일어납니다. 중간 파장에서는 흡수가 별로 안 일어나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 한번 왼쪽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뭘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요게 이제 어떠한 파장에서 포토커런트가 많이 흐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 파장에 빛을 쬐주면은 요 경우에 포토커런트가 많이 흐르고 요 중간 파장 그죠? 여기는 저 포토커런트가 적게 흐르고 그러죠? 또 이제 요쪽에 말이죠. 한 뭐 400 내지 450 나노미터 그 이하 여기는 뭐 이렇게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각각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지만 각각 한번 보겠어요. 클로로필 A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죠? 클로로필 A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어떠한 광전류가 흐르느냐. 이거는 놀랍게도 클로로필 A는요 포토 에너지 커런트는 거의 흐르지 않고 여기 보시면은 포토 캐소디 커런트만 흘러요. 그죠? 밑으로 이제 이렇게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1V를 걸어놓고 빛을 쬐어주면 순간적으로 이게 포토 커런트 흐르는데 쭉 밑으로 흐릅니다. 즉 포토 캐소디 커런트가 이제 흐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네치에서 분리한 PS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압이 높을 때는 포토 에노드 커런트 흐르지만은 전압이 이제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3V, 0.2V, 0.1V가 되면요, 여기서 뭐가 흐르죠? 이 포토 캐소디 커런트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게 각각 왜 다르냐면은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이거를 에어로 퍼징을 했느냐 아니면 알곤으로 퍼징을 했느냐 그것 따라 다르고 또 여기에 이제 매개체가 있느냐 없느냐 즉 카본 60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산소가 있느냐 또 알곤으로 퍼졌기 때문에 산소가 없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PS2는 포토 에노딕과 포토 캐소드 커런트 둘 다 흐르게 할 수 있다. 반면에 클로로필 A는 거의 포토 캐소드 커런트만 흐른다. 이거 보세요. 또 일름과투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포토 에노딕 커런트와 여기 보면은 점점점 전압을 낮추면은 포토 캐소딕 커런트가 동시에 흐른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PS2를 이용할 경우는 포토 캐소딕 커런트는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조건에 따라서 그죠? 뭐 100% 이제 질소로 퍼징을 해요. 그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파란 여기가 회색이니까 회색 여기서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뭐 산소를 불어넣은 경우나 그죠? 또 산소와 질소의 비율을 조절하면서 흐르는 전류를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100% 이제 산소를 이제 불어 넣어주면은 확실히 뚜렷하게 포토 뭐가 되죠? 캐소디 커런트 흐르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걸 보시면요. 여기서 포토 캐소디 커런트 흐르기 위해서는 전극으로부터 받은 전자가 어디론가로 이제 가야 되죠. 어딘가 이제 용액 중에는 어떤 성분을 환원시켜야 돼요. 근데 용액 중에 C60라는 이 물질이 있으면은 이것은 전자를 잘 받습니다. 몇 개까지 받느냐? 6개까지 받아요. 그죠?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죠?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요 점선으로 이제 둘러싸인 요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로 전자 전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포토 캐소디 커런트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ITO에서 결국은 클로로필 A로 전자가 이동하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클로로필 A에서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전자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더 낮은 상태의 그죠? 낮은 상태의 산소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산소로 전자가 전달돼서 여기 페록사이드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일련의 메커니즘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그림은 다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론과 투스 이 미생물에서 분리한 뭐죠? 분리한
그러니까 포스트 시스템 2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실험을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것은 인과 전압을 바꿔가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를 잰 거예요. 그때 흐르는 전류. 그리고 온셋 포텐셜이 어디냐? 왜냐면 이게 전자가 과연 이제 포토 에노드 커런트인 경우에 어느 부분에서 전극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걸 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십시오. 위에 그림은 스피네치로부터 얻은 거고 밑에 그림은 스토모코쿠스 일론가토스라는 여기서 분리한 PS2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요 스피네치에서 얻은 이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공기가 로 이제 이렇게 불어 넣어줬을 때 그 용액을 그럼 요게 어때요? 이게 회색이죠? 회색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서부터 한 0.2V 정도부터 전류가 이게 흐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류가 쭉 흐릅니다. 근데 0.2V보다 더 낮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표시 안 했지만은 캐소딕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으면은 이게 캐소딕 커런트가 많이 흘러요. 인과전압 0.2V 이하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산소가 전자를 또 잘 받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압을 높이면은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포토 커런트가 그리고 이제 알곤으로 퍼지해서 산소를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포토 캐소드 커런트가 흐르긴 흘러도 이게 온셋 포텐셜이라 해서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전압이에요. 이게 온셋 포텐셜이 마이너스 쪽으로 왕창 이동합니다. 그죠? 요 보세요. 이제 까만색. 그리고 알곤으로 퍼지하고 여기다가 DCM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DCM은 뭐죠 이게? 저거죠. 이니비터. 그죠? 제초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QA에서 QB로 전자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게 온셋 포텐셜이 더 마이너스로 이동해요. 마이너스 한 0.025V 정도 됩니다. 그죠? 왜 그러느냐? 이때는 QB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디서 직접 전극으로 이동하냐면은 QA에서 직접 전극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QA 이거 마이너스 요 전압이 한 25mV 정도 마이너스 25mV 여기 되거든요. 요거랑 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QA에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QA가 전자를 받아서 QA 마이너스로 됐는데 요 물질에서 전극으로 직접 전자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DCM은 여기를 차단하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 서모 이름이 뭐죠 이게 정확하게 어쨌든 요거 T 엘론바투스에서 분리한 PS2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QA 이것도 이동을 했죠 그죠 상당히 그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이게 뭐냐면은 알고는 퍼지했지만은 여기다 용액에 뭘 집어넣냐면은 DCBQ라는 아주 산업 환원을 잘하는 미디에이터입니다. 이게 분자예요. 먼저 DCBQ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보십시오 이거 잠깐만요. 차라리 이것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DCBQ는 전자를 취득해서 이게 이제 전극으로 전자를 전달하고 다시 자기는 또 전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DCBQ의 사이클 볼타메트리인데요. 아주 상당히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 딱 중간이 이게 이제 미디어웨이 포텐셜을 해서 약 0.32 이제 볼트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스캔 레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0.32 이제 볼트가 딱 중간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제로값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DCBQ가 존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죠? 빨간색. 그리고 온셋 포텐셜은 한 0.25V로 이렇게 어, 상당히 파지티브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왜 그럽니까? 이것은 DCBQ가 이제 전자를 받는 겁니다. 그죠? 전자를 받아서 DCBQ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극으로 전자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달이 아니죠. DCBQ를 통해서 전극으로 전자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 0.2V 정도에서 이제 포토 커런트가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는 전압을 어디에 맞춰놔야 되겠어요? DCBQ가 충분히 산화될 정도니까 한 0.5V 이상 정도 걸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전달 과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저 실험 결과를 한 그림으로 그리면 요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세요. 왼쪽 이만큼은 포토 캐소딕 커런트 메커니즘이고요. 오른쪽 이만큼은 포토 에노딕 커런트 메커니즘이 됩니다. 자, 먼저 포토 캐소딕 커런트 한번부터 볼까요? 이게 이제 ITO 전극을 썼어요. ITO.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토 캐소딕 커런트니까 전자가 전극으로부터 용액 중에 결국은 이제 용액 중에 있는 이제 산소까지 이동을 하는데 표면에 이렇게 PS2가 이제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전극에서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이렇게 PS2 중에 있는 안테나 분자 중에 클로로필 A가 있죠, 그죠? A로 여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빛이 쪼여지고 있는 상태니까 요 전자가 여기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요. 그죠? 이게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서 이 전자가 용액 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카본 C60로 옮겨가고 이 C60에서 산소로 옮겨갑니다. 그 산소가 이제 순간적으로 수퍼록사이드가 됐다가 그것이 전자를 또 하나 받아서 이게 하이드로전 프록사이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포토 캐소딕 패스웨이 전자전달이 되는 과정으로 이 저자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이상한 게 있죠. 뭐죠? 전자는 이렇게 빛을 받아서 높은 상태로 이게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보다 에너지 레벨이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C60에서 이거보다 전자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산소 쪽으로 어떻게 전자가 이동될 수 있느냐 그런 여러분 아마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요 에너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그 일부가 그죠? 통계적으로 따져서 일부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높으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죠? 왜냐 엑스포넨셜하게 이게 전자 밀도가 낮아지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에너지 차이는 충분히 극복하고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토 캐소딕 커런트가 흐르는 패스웨이가 이제 되는 겁니다. 반면에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흐르는 패스웨이는 이거예요. 빛을 이제 여기 안테나 분자가 이제 빛을 받아서 빛 에너지가 그죠? 이게 이제 차지 트랜스퍼가 되는 거죠. 빛 에너지가 여기 보면은 리액션 센터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리액션 센터 중에 있는 게 이제 P680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거와 똑같은 과정이에요. 전자가 엑스타티드 스테이트로 가고 그때 요 P680이 굉장한 산화력이 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물이 이제 분해돼서 산소로 되고 전자가 이제 여기 타이로신을 통해서 여기로 P680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전자전달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ITO로 이제 전자전달이 이동해서 가서 이게 포토 에노딕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오. 여기서 이제 페어 피틴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QA로 가죠. 그죠? QA가 전자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QA 마이너스로 되죠. 그래서 QA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ITO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은 QA 마이너스에서 이 전자가 용액 중에 있는 C60라는 분자로 이동해서 전자가 이게 이제 전자 하나를 띄고 이때 전자가 IT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보면은요 QB로 갑니다. QB로 가요.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QB가 QB 마이너스로 되고 여기서 전자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DCMU라는 그런 제추제를 치면은 이 부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A에서 QB로 못 갑니다. 전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도 역시 포토커런트가 아주 안 흐르는 건 아니에요. 포토커런트가 일부가 흐릅니다. 그 과정은 바로 QA-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ITO 전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QA-가 C60로 가서 환원된 C60가 전자를 IT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논문 핵심이 뭐냐?
PS2를 가지고서 포토 에노딕 커런트뿐만 아니고 포토 캐소딕, 그죠? 이제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난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트랜스퍼와 차지 트랜스퍼를 구별했어요. 에너지 트랜스퍼는 뭐냐면은 빛 에너지가, 그죠? 광계에 있는 안테나에 의해서, 즉 클로로필 분자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차지 트랜스퍼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빛 에너지가 결국은 리액션 센터로 가는 것이 차지 트랜스퍼고, 그죠? 근데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퍼는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바이오 물질로다가, 아니 뭐 바이오 물질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솔라 에너지 컨버전에는 이제 두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 달 전인가요 했잖아요. 그저 라이트 하베스팅 하는, 그죠? 광 빛을 수확하는 물질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뭐 촉매로 간다든지 할 때 그 빛을 수확해서 그 에너지가 이용되는 것을 차지 트랜스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전자가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로 가서 일련의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